자, 소득세 2장 금융소득에 대한 강의 이어서 해보도록 할게요. 저번 시간에 우리 이자 소득에 대해서 범위와 비과세, 소득금액의 계산, 수입시기까지 살펴봤었죠. 자, 이번 시간에 우리 배당 소득에 대한 범위, 비과세, 소득금액의 계산, 그리고 수입시기까지 살펴보도록 할 거고요. 다음 시간에 이자와 배당 소득을 묶어가지고 금융소득의 과세 방법이라는 파트로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럼 배당 소득의 범위 먼저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 범위 살펴보기 전에 여러분들 배당소득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거,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것 중에 배당소득에 대해서 아는 거 한 가지 있어요. 뭐냐면 배당소득은요, 유형별 포괄주의를 취하고 있다라는 거. 그쵸? 우리 이자소득 공부할 때도 1번부터 7번까지 이렇게 이자소득을 열거를 해놓고요. 8번에서 유사 이자소득이라고 해가지고 1번부터 7번까지 이와 유사한 소득의 경우에는 굳이 열거를 해놓지 않아도 비슷하다라고 한다면 이거 다 과세하겠다, 포괄주의를 취하겠다라고 했던 거 기억하시죠? 배당소득도 마찬가지예요. 배당소득도 1번부터 7번까지 이렇게 열거를 해놓고요. 이러한 소득들에 대해서 과세를 하겠다. 근데 이런 것들과 비슷한 배당 성격이 있는 것들은 포괄주의를 취해서 다 과세를 하겠다라고 규정을 해놓고 있는 거예요. 그게 8번의 유사 배당 소득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일단 배당 소득은 포괄주의를 취하고 있다라는 거, 유형별 포괄주의다라는 거 일단 하나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디테일하게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배당 소득의 범위라고 해서 일반적인 배당이라고 해서 나오죠. 내국 법인한테 받던, 뭐 법인으로 보는 단체한테 받던, 외국 법인한테 받던 이걸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주주가 받은 배당이라고 한다면 이건 배당소득으로 보겠다라는 거예요. 내용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배당을 했을 때에는 회계 처리가 이렇게 나오게 되죠. 잉여금은 대변 항목인 거 아시죠? 자본 항목이잖아요. 그렇죠? 이 자본 항목이 차변에 쓰였다라고 하는 건 감소가 되었다라는 거죠. 잉여금을 감소시키면서 현금을 주는 거 말이에요. 그렇죠? 잉여금 감소, 현금 감소, 자본의 감소를 통해서 자산을 감소시키는 거. 이게 실제로 배당을 했을 때 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회계 처리예요. 이때 이렇게 배당을 하는 잉여금이 어떠한 잉여금인지에 따라서 그것을 받는 개인 주주의 배당 소득 여부가 결정이 돼요. 한번 보도록 할게요. 감소시킨 잉여금이 만약에 이익잉여금이다라고 한다면 이익잉여금 뭔지 아시죠? 당기순이익의 누적액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잖아요. 당기순이익은 뭐예요? 수익에서 비용 뺀 금액 말하는 거잖아요. 즉 법인이 번 돈이에요. 회사가 번 돈을 가지고 배당을 쳐요. 그걸 받는 주주는요, 배당 소득을 구성하게 돼요. 반면에 자본잉여금은 뭐예요? 자본잉여금의 대표적인 항목이 주식발행 초과금이에요. 주식발행 초과금은 이 회사가 주식을 발행할 때 액면가액보다 높은 금액으로 발행을 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그때 자본금을 초과해서 액면금액을 초과해서 발생이 되는 계정 과목이 주식발행 초과금이에요. 결국 쉽게 말하면 주식발행 초과금은요. 주주가 낸 돈을 말해요. 주식발행 초과금은 회사가 번 돈이 아니고 주주가 납입한 금액이라는 거예요. 결국 주식발행 초과금인 자본잉여금을 배당의 재원으로 쓰면서 배당을 해줬다라는 건 결국 지가 낸 돈을 지가 다시 돌려받는 것, 투자의 회수 성격인 거예요. 회사가 번 돈을 가지고 배당을 했을 때 그것을 받는 주주가 배당 소득을 구성하게 된다라는 것이지 회사가 번 돈이 아니라 원래 주주의 돈을 다시 주주에게 돌려준다라고 한다는 건 이 주주의 소득으로 구성할 수가 없는 거겠죠.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죠. 다시 주식 발행 초과금은 주주가 낸 돈이에요. 주주가 낸 돈을 다시 주주에게 돌려준다라는 건 소득이 아니에요, 이 주주의. 그쵸? 그냥 투자금의 회수일 뿐인 거예요.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자기주식 처분이익이라는 개념이 등장을 하는데 요거는 밑에서 정리를 한번 한 다음에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우리 자기주식을요. 회계에서는 자본으로 분류해요. 그렇죠? 자본 중에서 자본 조정이라는 카테고리에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자본의 마이너스 항목이죠. 하지만 세법에서는요. 자기주식을 자본이 아니라 자산으로 봐요. 자기주식 처분이익은 기업회계 기준에 따라서 자본 항목 중에서 자본잉여금의 카테고리로 들어가요. 세법에서는요. 자기주식 처분이익을 수익으로 봐요.
왜? 자기 주식을 자산으로 보기 때문에 자기 주식을 처분해서 이익을 발생시켰다라고 하는 건 자산의 처분이익과 같은 거예요. 토지를 처분하고 이익을 얻었다. 토지 처분이익. 건물을 처분하고 이익을 얻었다. 건물의 처분이익. 그쵸? 유형자산 처분이익 잡잖아요. 수익으로 봐요. 처분 손실이 발생했다. 자산의 처분 손실이기 때문에 비용으로 본다라는 거예요. 자, 볼게요. 여기서 우리 자본잉여금은 회사가 번 돈이 아니고 주주가 납입한 것이기 때문에 결국 이건 해당 주주의 소득으로 구성할 수가 없다라고 공부를 했었는데, 자본잉여금이더라도 만약에 배당을 하는 이 잉여금의 재원이 자기 주식 처분이익이다라고 한다면 이건 뭐예요? 자산의 처분을 통해서 회사가 번 돈이잖아요. 그쵸? 회계에선 이걸 자본으로 보지만 지금 우리 소득세법 공부하고 있어요. 세법에서는 자기 주식 처분이익을 수익으로 봐요. 회사가 번 돈으로 봐요. 그렇기 때문에 회사가 번 돈을 통해서 배당을 쳤기 때문에 이것을 받은 개인 주주는 배당 소득을 구성할 수가 있는 거죠. 자, 한번 읽어볼게요. 세법은 자기 주식을 자산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자산의 처분으로 번 돈을 주주에게 준 것이므로 주주는 이익을 발생시킨 것이다. 이익을 받은 것이다. 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겠죠. 결국 요걸 모두 다 정리하면요. 우리가 배당을 할 때요. 회사가 번 돈을 가지고 이걸 배당금의 재원으로 썼다라고 한다면 그것을 받은 주주는 배당 소득으로 구성이 되는 거고요. 회사가 번 돈을 가지고 마찬가지로 배당의 재원으로 썼다라고 한다면 그것을 받은 주주는 배당 소득으로 보는 거예요. 반면에 회사가 번 돈이 아니라 그 이외의 성격, 대표적인 게 이제 주식 발행 초과금, 자본잉여금 말하는 거죠. 주주가 납입한 금액을 배당금의 재원으로 썼다라는 건 결국 지가 낸 돈을 지가 다시 돌려받는 투자금의 회수 성격이기 때문에 이거는 해당 주주의 소득으로 구성을 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이렇게 정리를 하시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여기 밑에 나와 있는 거 요거는 우리가 설명했던 거 요거 있죠. 요거를 정리해 놓은 문구예요. 한번 읽어볼게요. 상법에 따라서 자본준비금, 자본준비금이라는 건 상법에서는 자본잉여금을 자본준비금이라고 불러요.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런 자본잉여금을 감액하여 받는 배당은 배당소득의 범위에 포함하지 않는다라고 적혀 있죠. 단, 의제배당으로 과세되는 자본준비금, 자기주식 처분이익을 감액하여 받은 배당은 배당소득에 해당이 된다. 결국 요거로 정리를 해놓은 것 뿐이에요. 한 번씩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인정배당 보도록 할게요. 인정배당의 정의는 법인세법에 따라서 배당으로 처분된 금액이다 라는 거죠. 이거 우리 법인세법 공부하신 분들은 쉽게 이해를 하실 수가 있을 텐데요. 법인세법을 아직 공부하기 전이다 라고 한다면 조금 이해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어요. 일단 차근차근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요거를 깊게 들어가기 전에 먼저 용어 정리를 하셔야 되는데, 송금이라는 걸 일단 아셔야 돼요. 송금이라는 건 뭐냐면 법인세법상의 비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송금 불산입이다라는 건 뭐냐면 법인세법상에서의 비용인 송금으로는 인정할 수 없다. 이게 송금 불산입이에요. 자, 법인이 돈을 지출을 했어요. 그러면 어때요? 대변에 현금 등이 들어가겠죠. 이렇게 현금 100원을 썼어요. 이렇게 회계학에서는요, 법인 통장에서 돈이 지출이 되었다라고 한다면 차변과 대변을 일치시켜 줘야 되기 때문에 차변에 그에 상응하는 비용을 이렇게 회계 처리를 하셔야겠죠. 하지만 만약에 이 비용이 세법상의 비용인 송금으로 인정을 할 수가 없는 비용이다라고 한다면 세법에서는요, 이걸 송금 불산입한다라고 이야기하고요. 실제로 이 비용을 지출한 사람에게 소득 처분이라는 것을 해요. 이 비용을 지출한 사람이 주주다라고 한다면 배당이라고 소득 처분을 하고요. 해당 주주의 배당 소득을 구성하게 돼요. 우린 이걸 인정배당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자, 한번 볼게요. 우리 법인의 대주주가 있어요. 이 대주주가 우리 법인의 카드를 가지고 다녀요. 근데 대주주의 가족끼리 놀이공원에 가가지고 막 놀면서 이 법인 카드로 다 긁어버렸어요. 어때요? 법인 입장에서. 일단 돈이 나갔기 때문에 회계 처리는 하셔야 돼요. 현금 등을 쓰시고요. 뭐 잡비라든지 뭐 여러 가지 계정 과목을 통해서 어쨌든 업무와 무관한 비용으로 계상을 하셔야겠죠. 세법에서 이거 비용으로 인정해 줄 수 있겠어요?
아니죠. 이거를 세법상의 비용인 송금으로 인정하면 그만큼 세금을 덜 내게 되겠죠. 이런 건 당연히 인정을 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렇게 법인의 업무와 무관한 비용은요, 법인세법상의 비용인 송금으로 인정해 줄 수 없어요. 그리고 이렇게 법인의 업무와 무관한 비용을 지출한 사람에게 책임을 지우는 거예요. 결국 이 대주주가 가족끼리 놀이공원에 가서 쓴 돈 있잖아요. 이거는 회사가 이 주주한테 그만큼의 금액을 배당을 해서 이 주주가 배당받은 금액으로 해당 금액을 쓴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해당 주주의 배당 소득을 구성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미리 선행학습 한번 해볼게요. 이 인정배당이라는 용어 있잖아요. 이 실제로 업무 무관 비용을 지출한 사람이 주주다라고 한다면 법인에서 배당이라고 소득 처분이 되고요. 그걸 받은 주주는요. 인정배당, 배당 소득이 구성되게 돼요. 만약에 이 업무 무관 비용을 쓴 사람이 우리 회사의 대표이사다, 주주가 아닌 대표이사다라고 한다면 얘를요. 상여라고 소득 처분을 하고요. 이 대표이사의 근로소득을 구성하게 돼요. 이걸 우리는 인정상여라고 이야기하고요. 요 개념 근로소득 가서 한 번 더 보도록 할 거예요. 지금은 우리 이렇게 업무 무관 비용을 지출한 사람이 주주인 경우에 당연히 법인 입장에서는 이거를 법인세법상의 비용이 송금으로 인정할 수 없고 이 귀책 사유를 이걸 실제로 쓴 사람에게 이렇게 넘기게 된다. 그래서 법인이 주주한테 배당을 그만큼 해준 거고 주주는 이 배당 소득을 받아서 그 금액을 결제한 것이다. 결국 이렇게 보게 되는 것이겠죠. 자, 그래서 이런 거를 우리가 인정배당이다라고 이야기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죠. 우리가 지금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 건 이거 요 주주한테 포커스를 맞추시면 되는 거고요. 죄송해요. 제가 약간 감기에 걸려가지고 목소리가 잘 안 나와요. 이해를 좀 해주세요. 자, 그 다음에 1번, 2번 우리 봤고요. 그 다음에 3번 보시기 전에 5번 먼저 보도록 할게요. 간주배당. 자, 여러분들 아까 의제에 대한 아까가 아니었죠. 전 시간이었죠. 의제에 대한 용어 정리했던 거 기억나세요? 거주자로 의지한다. 비거주자로 의지한다. 의지에 대한 정의는요. 무엇이 아니나 무엇으로 보겠다였어요. 그렇죠? 실제로 거주자의 정의에는 부합하지 않지만 거주자로 보겠다. 실제로 비거주자의 정의는 부합하지 않지만 비거주자로 보겠다. 이게 의제였어요. 의제라는 건 약간 어거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렇죠? 의제랑 간주랑 같은 의미예요. 근데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건 간주배당이죠. 우리가 간주배당을 공부한 다음에 공부하게 될 거는요. 의제배당이에요. 의제랑 간주랑 같은 용어라고 했는데 그럼 이걸 어떻게 구분합니까? 그래서 아예 그냥 그 배당소득에 대한 범위를 구성할 때 의제배당을 별도로 구성을 했고요. 간주배당을 또 별도로 구성을 했어요. 용어는 같은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우리가 범위 정리하실 때는 다른 거다라고 생각하시고 정리를 하셔야 돼요. 자, 우리 간주배당이라는 건 뭐냐면 한번 읽어볼게요. 읽어봤자 어차피 이해가 안 될 것 같지만 한번 읽어볼게요. 국세 조세 조정에 관한 법률이라고 있어요. 이걸 추려가지고 우리가 국조법이라고 이야기하고요. 국조법에 따라서 특정 외국법인으로부터 배당받은 것으로 간주된 금액, 이것을 간주배당이라고 이야기해요. 제가 옆에다가 추가적인 설명을 써놨죠. 이것만 있으면 뭔 소리인지 당연히 모를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 조세회피 목적으로 국내에 있는 거주자가 국외에 조세회피 목적으로 조세피난처의 회사를 설립해요. 버진 아일랜드라는 곳에 그곳에는요. 법인세율이 0%예요. 법인세를 과세하지 않아요. 국내에 있는 거주자가 버진 아일랜드에 법인을 설립을 해요. 이거 우리가 이 버진 아일랜드를 조세 피난처라고 해요. 세금을 매기지 않는 곳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회사를 설립한 후에 한국에 입금시키지 않고요. 그 버진 아일랜드에 잉여금을 그냥 유보시켜 놓는 경우에 이건 뭐예요? 버진 아일랜드에서도 세금을 안 낼 거고요. 우리나라에서도 세금을 안 낼 작정인 것이죠. 이랬을 경우에 한국으로 실제로 배당을 들여보내지 않아도
한국으로 실제로 배당이 들어온 것으로 간주하겠다. 이게 간주배당이에요. 조세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조세 피난처에 회사를 설립해 놨을 때 거기서는 돈을 벌어도 잉여금이 발생을 해도 법인세를 내지 않아요. 거기서도 안 내고 우리나라에서도 안 내고 그럼 이 사람은 세금을 아예 안 내고 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외국에서 번 돈이 한국에 들어오지 않아도 들어온 것으로 간주하겠다. 한국에 배당 친 것으로 간주하겠다. 이게 간주배당에 대한 정리예요. 여기까지만 기억을 하시는 게 좋아요. 간주배당 물론 더 디테일하게 공부를 할 수도 있지만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아요. 여기까지만 공부하도록 할게요. 자, 의제배당에 대한 내용을 보도록 할게요. 사실 간주배당은요, 시험에서 딱 요렇게만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간주배당, 당연히 배당 소득을 구성한다. 여기까지만 공부를 하시면 되는 거고요. 자, 의제배당. 굉장히 내용이 복잡해져요. 사실 의제배당은요, 법인세법을 미리 공부를 좀 하시고 오셔야 돼요. 그리고 회계학도 좀 기본이 되셔야 돼요. 회계학이 기본이 되고 법인세법까지 공부가 된 후에 그 다음에 소득세법에 오셔가지고 의제배당에 대한 내용을 공부하시는 게 가장 바람직한 순서고요. 그래야지만 여러분들이 이해를 잘 하실 수가 있어요. 의제배당에 대한 내용 공부를 하겠지만 법인세법이랑 소득세법이랑 의제배당에 대한 내용이 거의 똑같아요. 몇 줄 빼놓고는 거의 완벽하게 일치를 해요. 다른 부분 한번 볼게요. 여기 단서 있죠? 제가 온리 소득세법이라고 해놓은 거 요거 그리고 요거 두 개 빼놓고는요. 요 두 문장 빼놓고는 법인세법과 완전히 일치해요. 그래서 이 의제배당에 대한 내용을 내가 본격적으로 좀 디테일하게 공부를 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법인세법을 선행학습을 하고 공부하시는 게 효율적인 공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우리 지금 뭐 여기서 법인세법을 공부할 수는 없잖아요. 회계학을 공부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요거를 아신다라고 가정을 하고 최대한 기본적인 설명을 통해서 의제배당을 설명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의제에 대한 정의 한 번 더 할게요. 무엇이 아니나 무엇으로 보겠다. 의제배당이다라고 하는 건 실제로 배당은 아니에요. 하지만 배당으로 보겠다라는 거예요. 요거 한번 읽어보시면 그런 의미예요. 실제로는 배당이 아니에요. 정규 이익 처분에 의하지 않고 실지 배당과 같은 똑같은 이익이 주주 또는 출자자에게 돌아가는 경우 그때의 이익 배당을 의제배당이라고 한다. 의제배당은 크게 유형 1, 잉여금의 자본 전입으로 인한 의제배당과 유형 2, 감자의 산화병 분할로 인한 의제배당 이렇게 구분을 할 수가 있고요. 먼저 유형 1부터 보도록 할게요. 잉여금의 자본 전입으로 인한 의제배당이에요. 자, 여기서 일단 또 여러분들이 먼저 선행학습을 좀 하셔야 되는 거. 법인세법을 공부하지 않으신 분들 입금 항목이 뭔지 모를 거고요. 입금 불산입 항목이 뭔지 모를 거예요. 그래서 제가 법인세법을 먼저 공부하고 소득세법의 의제배당을 공부해야 된다고 이야기한 거고요. 일단 법인세법상의 입금 항목과 법인세법상의 입금 불산입 항목을 지금 다 여러분들이 공부할 수 없어요. 법인세법을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입금 항목, 입금 불산입 항목 정리하시는 데만 몇 강의가 흘러가요. 굉장히 분량이 많아요. 지금 우리가 이걸 정리할 수는 없어요. 입금이라는 용어와 입금 불산입이라는 용어만 정리하고 가도록 할게요. 법인세법상의 입금이다라고 하는 건 법인세법상의 수익을 의미해요. 법인세법상의 입금 불산입이라고 하는 건 법인세법상의 수익으로는 인정할 수 없다라는 의미예요. 예를 들어가지고 회계에서 매출액 100을 계상해놨어요. 세법에서도 마찬가지로 매출액 100을 인정하고 싶어요. 그러면 입금 100이에요. 그냥. 회계에서 수익 100이라고 계상되어 있는 거 법인세법에서는 입금 100 이렇게 계상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반면에 회계학에서 매출액 100을 계상해놨어요. 근데 법인세법에서는요. 이 매출액 중에서 80만 입금으로 인정하고 싶어요. 그러면 입금 불산입 20이라고 하는 거예요. 요거 세무조정 우리가 뭐 자세하게 배우진 않았지만 어떤 의미인지는 아시겠죠? 회계학에서 인정하는 수익 100, 세법에서 인정하는 수익인 입금 80. 그러면 100을 80으로 마이너스 시켜주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요거를 입금 불산입 20 요렇게 세무 조정을 하시는 거예요. 이 정도의 의미만 알고 갈게요. 자, 잉여금 자본 전입으로 인한 의제배당. 법인이 입금 항목인 잉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본금이나 출자금에 전입함으로써
그 법인의 주주가 취득하는 주식의 가액은 법인으로부터 이익이나 잉여금을 배당받았거나 분배받은 것으로 보겠다라는 거. 의제배당액에 대한 계산식인데요. 요거는 법인세법에서 공부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우리는 이 의제배당의 의미만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기업회계 기준에 따라서 법인이 잉여금을 자본 전입하겠다라고 한다면 이러한 회계 처리가 등장을 해요. 대변 항목인 잉여금이 차변으로 갔으면 감소를 한 거죠. 이렇게 잉여금을 감소시키면서 이 금액을 자본금에 넣는 거예요. 이때 이렇게 무상주를 교부받은 주주 입장에서는요, 회계 처리가 존재하지 않아요. 왜냐면 주주의 부는 증가하지 않아요. 이것 때문에 제가 회계학도 미리 공부가 좀 돼야 요걸 이해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요거 이해 안 되시면 회계학 파트 가셔가지고 요거 한번 보고 오세요. 자, 다시 할게요. 법인세법에서 잉여금을 자본 전입하겠다라는 회계 처리는 이러한 회계 처리예요. 이걸 통해 가지고 주주한테 무상주가 교부되면 주주는 회계 처리가 존재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주주가 얻는 부는 없기 때문에. 무상주 교부를 통해서 주주는 그만큼의 주식수가 증가를 하지만 그만큼 주당 단가가 하락해요. 그래서 결국 이 주주가 가지고 있는 주식의 총액은 변동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회계 처리가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인세법에서는요, 이 잉여금의 성격에 따라서 그 무상주를 교부받는 주주의 배당으로 구성이 될 수도 있고요. 그렇지 않다라고도 규정이 되어 있어요. 이게 약간 좀 제가 생각하기에는 제가 물론 이렇게 세법적인 견해가 그렇게 깊지 않아가지고 하는 말일 수도 있는데 요건 약간 어거지예요, 사실. 회계학에서도요. 회계학에서도 이거는 부가 증가하지 않았기 때문에 회계 처리가 없다라고 하고 있는데 세법은 뭐야? 세법은 담세 능력이 있어야만 과세를 하는 거잖아요. 그쵸? 특히나 소득에 대한 세금, 법인 소득세나 개인 소득세, 즉 법인세나 소득세는요, 담세 능력이 있어야지만 부담할 수 있는 세금이에요. 근데 이거는 결국 주주의 부가 증가하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배당으로 봐서 소득세를 과세하겠다라는 거죠. 좀 억지라고 생각해요. 개인적인 견해예요, 이건. 그치만 이렇게 현재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이유가 있겠죠. 제가 모르는 어떤 깊은 그런 이해가 있겠죠. 영원히 모를 것 같기는 한데, 일단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기는 하니까, 우리는 공부를 하셔야겠죠. 자, 우리 이렇게 자본 전입의 재원으로 쓰이는 이 잉여금이 만약에 법인세법상의 입금 항목이다라고 한다면, 이거 뭐예요? 수익으로 본다라고 했었죠. 법인세법상의 수익이 입금 항목인 거예요. 이 잉여금이 법인세법상의 수익인 입금 항목이다라고 한다면 그것을 재원으로 자본 전입한 무상주 교부에 대해서 그것을 받는 주주는 배당으로 의제를 하겠다. 배당으로 보겠다라는 거고요. 만약에 법인이 자본 전입의 재원으로 쓴 잉여금이 입금 불산입 항목이다라고 한다면 그 자본 전입을 통해서 교부된 무상주를 교부받은 주주는 의제배당으로 과세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배당이 아니다라는 거죠, 이건. 단 예외적으로 두 가지는 의제배당으로 과세를 하고 있어요. 가뜩이나 이해도 안 가는 규정인데 굉장히 복잡하게 만들어놔서 저는 이걸 볼 때마다 약간 좀 짜증이 나긴 해요. 자, 일단 이렇게 생각하세요. 법인세법상의 수익이 감소가 됨으로 인해 가지고 무상주를 교부받았으면 주주는 그만큼 이익을 얻은 것이다 라고 보는 거고요. 법인세법상에서 수익이 아닌 걸 가지고 그걸 재원으로 무상주를 교부했으면 그걸 받는 주주도 이익이 아니다, 배당이 아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일단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예외 두 가지 의제배당이 되는 것들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법인세법상의 수익이 아닌 것을 무상주로 교부하면 그것을 받는 주주는 원칙적으로 배당, 이득이 아니다 라고 봤는데 이 두 가지는 또 의제배당으로 보겠대요. 그 첫 번째가 예외 1, 자기주식 소각이익의 자본 전입으로 인하여 수령한 무상주. 1번과 2번이 나오는데 이거 둘 다 뭐냐면 자기주식 소각이익 가지고 약간 장난치는 것들이에요. 이 자기주식 소각이익을 활용을 해서 세금을 안 내려고 하는 그러한 짓들을 하는 거, 요거 골라내려고 요거 의제배당으로 과세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첫 번째, 소각일로부터 2년 내에 자본 전입을 한 경우. 이거는 왜 의제배당으로 과세하냐 하면 소각이익을 자본 전입했을 때
증여세 부담이 없는 부의 이전이 발생을 해요. 증여세도 부담하지 않고 그렇다고 법인세도 부담하지 않고 세금 한 푼 내지 않으면서 부의 이전이 가능해요. 이걸 뭐 예를 들어가지고 제가 자세히 설명해 드릴 수는 있어요. 물론 제가 법인세법 강의를 진행할 때는 이걸 칠판에 판서를 하면서 이렇게 됐기 때문에 이래서 우리는 의제배당으로 보는 거다라고 강의를 해드렸는데 강의를 쭉 듣고 나서 어차피 이해를 잘 못해요. 그리고 특히나 소득세법에서 이러한 우리가 기초가 없는 상태에서 이거를 구체적으로 또 디테일하게 들어가는 거는 효율적이지 못하다라고 생각해요. 일단 우리 이렇게 생각해 볼게요. 자기주식 소각이익을요, 자본 전입하면요, 법인세도 안 내고요, 증여세도 안 내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부를 내 자식한테 세금 한 푼 안 내면서 이전을 시켜줄 수가 있어요.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만약에 소각일로부터 단기간 2년 이내에 이렇게 자본 전입을 했다라고 한다면 너 그거 의제배당으로 과세할 거야 라는 거죠. 어차피 이거 증여세도 못 물리고 법인세도 못 물리는데 이걸 만약에 증여세에 물리게 되면 어떤 증여세의 그 근간이 깨지는 그러한 결론이 발생되기 때문에 법인세라도 물리겠다. 이거 의제배당을 통해서 의제배당으로 과세를 하겠다라고 보는 거죠. 법인세가 아니라 여기서는 이제 개인주주이기 때문에 소득세죠. 증여세도 물지 않고 소득세도 물지 않기 때문에 이거 소득세라도 물리기 위해서 소각일로부터 단기간 내에 여기서 단기간을 그냥 2년이라고 규정해 놓은 거고요. 소각일로부터 2년 이내에 너가 자본 전입을 한다라는 건 이거는 순수하게 너가 소각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자본 전입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너가 증여세 회피하기 위해서 이딴 짓 하는 거 아니냐. 2년 내에 자본 전입하면 이거 의제배당으로 소득세 과세하겠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만약에 소각일로부터 2년 후에 자본 전입을 한다라고 한다면 야, 너가 이거 진짜 증여세 안 내려고 이렇게 진짜 공들여가지고 뻘짓을 하는데 이거 진짜 2년 넘게 동안 너가 계획을 하고 한 거다라고 한다면 그래 뭐 너의 수고스러움은 내가 인정해주겠다. 이거는 의제배당으로 과세하지 않겠다. 요렇게 보시는 게 좋으세요. 요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자, 첫 번째는 결국 증여세도 안 내고 소득세도 안 내면서 부의 이전을 방지하기 위해서 소득세라도 물리겠다. 이런 규정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규정, 소각일로부터 2년이 지난 후에 자본 전입한 경우로서 소각 당시의 시가가 취득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2년 이내에 자본 전입한 경우에는 이거 누가 봐도 약간 지금 조세 회피하려고 계획하는 게 보이기 때문에 이거는 소득세라도 과세하겠다. 의제배당으로 과세하겠다라고 했는데 그럼 2년이 지난 후에는 요런 것들은 너의 노력을 인정해주겠다. 그래서 과세하지 않겠다라고 했는데 왜 2년이 지난 후에도 소각 당시에 시가가 취득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과세를 하냐 하면 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시가가 현재 취득가액을 초과해요. 그러면 이거를 소각을 하겠어요? 아니, 이게 합리적인 경제인이라고 한다면 지금 시가가 나의 취득가액을 초과하면 이거를 처분을 해야 정상적인 케이스죠. 원래 처분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처분이익은 우리 아까 봤었죠. 자기주식 처분이익은 세법상 수익으로 봐요. 과세를 하겠다라는 거예요. 이걸 처분하면 처분이익이 발생되므로 과세가 되니까 세금 안 내려고 처분하지 않고 소각하는 거예요. 결국 이것도 세금 안 내려고 하는 경우에 이때 너 이거 세금 매기겠다. 의제배당으로 모아서 세금 매기겠다라는 거예요. 정리를 하면 예외 1은 자기주식 소각이익을 통해서 세금을 안 내려고 하는 이 두 가지의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서 예외적으로 입금 불산입 항목을 자본전입의 재원으로 썼다라고 하더라도 그것을 받는 주주는 의제배당으로 과세가 된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예외 2예요. 지분 비율의 증가분. 이거 뭐 이런 거 다 보실 필요는 없어요, 사실. 지분 비율 증가분. 이거 여러분들 지금 뭐 계산하라고 제가 이렇게 적어 놓은 거 아니고요. 간단하게 보도록 할게요. 자, 갑법인이 있어요. 갑법인이 주식을 발행해서요. A주주와 B주주가 이 주식을 취득을 했어요. 그리고 갑법인의 주식을요. 갑법인이 또 가지고 있어요. 이걸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자기 주식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쥐가 쥐의 주식을 취득을 했다. 쥐가 발행한 주식을 쥐가 취득을 했다. 이게 자기 주식이에요. 자, A주주가 600주를 취득을 했고요. B주주가 200주, 그리고 지가 지법인의 주식을 취득한 거 200주가 있어요.
A가 60%, B가 20%, 갑법인이 20%. 이렇게 현재 소유를 하고 있어요. 무상주를 교부하기 전에. 자, 이러한 상태에서 무상주 1000주를 교부를 했어요. 이때 지분 배정을 보시면 A주주 60% 소유하고 있으니까 무상주 1000주 중에 60%, 600주 받아가겠죠. B주주 20%만큼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무상주 1000주 중에서 20%인 200주 가져가겠죠. 갑법인도 20%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200주를 가져가야 할 것 같지만 지가 지법인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무상주를 배정을 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상법에서 막혀 있어요. 상법상 지한테 무상주를 교부할 수는 없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건 세법에서 허용이 되지 않아요. 세법은요, 상법 밑에 있어요. 세법은 하위법이에요. 상법에서 그렇다라고 한다면 세법에선 그렇게 해야 돼요. 결론은 지가 지법인의 주식을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무상주를 교부할 수가 없다. 그러면 1000주를 무상주를 교부를 했는데 지금 현재 800주만 지분 배정이 되었고 나머지 200주는 현재 지분 배정이 되어 있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 200주를 초과 배정할 수도 있고요.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초과 배정하는 경우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 남아있는 200주를요. 80분의 60해서 A주주가 가져가고요. 80분의 20해서 B주주가 가져가요. 결국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 하면 무상주를 교부하기 전에는 60%의 지분을 가지고 있던 A주주가 무상주를 교부한 후에는 67.5%를 가지고 있게 되죠. 결국 지가 지법인의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지분 배정을 못하다 보니까 이걸 추가적으로 배정함으로 인해서 A주주는 60%짜리의 주식이 67.5%의 주식으로 바뀌게 되었어요. A주주는 그만큼 자신의 부가 증가한 거잖아요. 이득이 생긴 거잖아요. 그렇죠? 이때 이렇게 지분 비율의 증가, 요거를 의제배당으로 보겠다라는 거예요. 요거는 좀 어느 정도 그래도 이해가 가시죠? 좀 끄떡끄떡 하실 수가 있겠죠. 입금 불산입 항목을 재원으로 잉여금을 자본 전입했다라고 하더라도 자기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지분 배정이 되었으면 그때는 결국 무상주 교부 후에 나의 지분 비율이 그만큼 증가하기 때문에 이때는 이 지분 비율의 증가분을 너가 배당받은 것으로 보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의제배당 예외 두 번째예요. 자, 의제배당 어려우니까 한 번 더 정리해 드릴게요. 입금 항목, 법인세법상 수익 항목인 잉여금을 자본 전입의 재원으로 썼다라고 했을 때 그것을 받은 주주는 의제배당으로 과세가 돼요. 법인세법상의 수익인 입금 항목이 아닌 입금 불산입 항목인 잉여금을 자본 전입의 재원으로 썼다라고 한다면 그것을 받은 주주는 의제배당으로 과세가 되지 않아요. 이게 원칙인데 예외적으로 입금 불산입 항목인 잉여금을 자본 전입의 재원으로 썼더라도 의제배당으로 과세하는 두 가지가 있었죠. 첫 번째, 자기주식 소각이익을 가지고 조세 회피를 하려고 하는 이 두 가지의 경우. 두 번째, 입금 불산입 항목인 잉여금을 자본 전입하더라도 나의 지분 비율이 증가한다. 법인이 자기 주식을 보유한 상태에서 무상주를 교부하게 되면 나의 지분 비율은 그만큼 증가를 하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증가한 지분 비율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제배당으로 보겠다라는 거. 이렇게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의제배당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의제배당 유형 2, 감자해산 합병 분할로 인한 의제배당이에요. 요거는 유형 1보다 훨씬 간단해요. 자, 감자라는 건 뭐예요? 자본금을 감소시킬 때 우리는 이걸 감자라고 해요. 해산이라는 건 뭐예요? 법인이 없어지는 거 말하는 거고요. 합병이라는 건 두 법인이 하나의 법인으로 합쳐지는 걸 말하는 거고요. 분할이라는 건 하나의 법인이 둘 이상의 법인으로 나눠지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감자, 해산, 합병, 분할이라는 구조조정 등을 통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주식이 없어질 때가 있어요. 이때 그 차익만큼을 의제 배당으로 보겠다. 배당으로 의제하겠다라는 거예요. 소멸하고 있는 주식의 취득가액보다 이 주식이 없어짐으로 인해서 내가 받는 대가가 더 크다라고 한다면 그만큼 이 주주가 배당을 받은 것으로 의제하겠다라는 개념이에요.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소멸주식 취득가액에 대한 계산이라고 해가지고 나와 있는데 이거는 소득세법에서만 있는 규정이기 때문에 한 번씩 언급만 드리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이때 주주가 받는 대가는 당연히 얼마라고 주어지겠죠. 소멸주식의 취득가액은요. 요거는 세법상의 취득가액이에요. 회계상의 취득가액이 아니라 세법상의 취득가액. 즉 기업회계기준상의 우리 취득가액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유보를 반영한 금액. 법인세법을 안 들으신 분들은 지금 유보가 또 어떤 의미인지 모르실 거예요. 그냥 소멸하는 주식의 취득가액은 세법상의 취득가액이구나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이 단서는 소득세법에서만 있는 규정이에요. 주주가 여기서 소액주주이고 그리고 취득금액이 불분명한 경우에 이때는 취득가액이 아니라 액면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보겠다. 소득세법에서만 있는 규정이에요. 이거는 왜 있는 거냐 하면 내가 주식을 취득한 가액이 얼마인지 모를 때가 있어요. 법인은 모를 수가 없죠. 왜냐면 법인이 취득한 주식은요. 반드시 법인세법상으로 저희 기업회계 기준에 의해서 회계 처리를 하잖아요. 법인은 장부를 만들잖아요. 그렇죠? 장부를 만들기 때문에 내가 이 주식을 얼마에 취득을 했는지 알 수 있어요. 사업자도 마찬가지예요. 개인 사업자라고 하더라도 내가 장부를 만들면 그러면 내가 이 주식을 얼마에 취득했는지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장부가 없는 경우에는 내가 이거 소액주주고요. 내가 개인적인 목적으로 산 거다라고 한다면 이거 장부 만들어요? 잘 안 만들어요. 그렇죠? 내가 개인 사업자라고 하더라도 내가 내게 사업을 좀 경미하게 한다라고 한다면 이 장부를 안 만들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내가 실제로 이 주식을 취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락시킬 가능성도 크고요. 그래서 소득세법에만 있는 규정이에요. 법인세법은 무조건 장부를 만들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규정이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소액주주들을 위해서 소액주주 쉽게 말하면 그냥 개미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소액주주인 경우에 취득가액을 내가 모른다라고 했을 때에는 액면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볼 수 있다라는 규정이 있다. 소득세법에서만 있는 규정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넘어가도록 하고요. 특례, 감자시 단기소각 주식의 특례가 있어요. 단기소각 주식의 정의는 이런 거고요. 만약에 단기소각 주식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주식을 먼저 소각된 것으로 보고요. 이때 이 주식의 취득가액은 0원으로 규정해 놓고 있어요. 법인세법에서 자세히 보시는 게 좋을 거예요. 지금 단기소각 주식을 설명하기에는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고요. 단, 주식 발행 초과금의 자본 전입에 따라서 발행된 주식은 제외한다. 이것도 소득세법에만 있는 규정이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이 단서가 소득세법에만 있는 규정이구나. 이것만 기억하시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의제배당은 소득세법에서 이 정도로만 공부를 하시면 돼요. 더 깊게는 일단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여러분들은 미궁에 빠지게 될 거고요. 법인세법을 다 공부하신 후에 소득세법에서 이 단서만 정리를 하시면 돼요. 자, 일단 우리 배당소득 여기까지 하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 요 4번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 요거 이어서 나가는 걸로 할게요. 일단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